이재명 대표의 소환 한마디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값들 떨고 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아. 검찰 조사 받는 게 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예. 민주투사 된 것처럼 거기서 뭐 얘기를 하던데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정권 시절에 민주화 투사 같아요. 막 감옥 가보세요. 당신 무슨 죄로 예. 여기 왔습니까? 거기 죄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범죄에서 이재명을 빼면은 설명이 안 되는 범죄들이잖아요. 일 잘하는 이재명.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가 된 겁니까? 경기도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거잖아요. 사적인 이익을 그걸로 취한 거죠. 정치적인 예. 이익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빠져나갈 수 없다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소환 한마디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값들 떨고 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아, 조용히 혼자 가서 검찰 조사 받는 게 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네. 거기 의원들 대동하고 지지자들 대동하고 무슨 예. 민주투사 된 것처럼 거기서 뭐 얘기를 하던데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피의자 신분이죠. 네. 아니 피의자 신분을 검찰에 출두하는 사람이 예. 뭐 그게 자랑할 일이라고. 옛날 예. 보면은 무슨 독재 정권 시절에 민주화 투사 같아요. 뭐 행세하는 게. 그래서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성남 FC 이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이 민주화 운동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무슨 예컨대 네가 무슨 뒤에서 뭐 시위를 주동을 했다라든지 예. 무슨 그래서 폭동 주모자다라든지 뭐 예. 이런 거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는데 그건 정치범이잖아요. 예. 이건 자범이거든. 아하. 앉아가지고 자범 그 혐의로 그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나 같으면 예. 부끄러워서 혼자서 저 포털 안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누구처럼 예. 그렇게 했을 텐데 앉아가지고 그 의원들도 잔뜩 예. 대동하고 앉아가서도 무슨 또 입장문도 발표하고 예. 저 밖에 또 지지자들 광적인 지지자들 동원해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또 맞불 입혀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하. 사람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예. 거기 왜 그걸 장단을 맞춰줘. 예. 바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쟤들 더 좋아하거든. 예. 그러면 하나하나 좀 차근히 여쭤보겠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뭐 지역에서는 버스를 통해서 뭐 동원된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의심을 사더라고요. 아,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차라리 동원된 거면 차라리 괜찮아요. 아, 문제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자발적으로. 예. 아.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죽었을 때 예. 막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막 울고 그러면 아. 차라리 희망이 있는 거야. 예. 근데 정말 진심으로 운다 그러면 정말 우린 난감한 거지. 아. 그런 거랑 비슷한 현상이에요. 아니 오늘 나온 사람도 그렇고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묻지도 따지진 말고 지지층 이 예. 개딸 양아들은 만약에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믿을까요? 안 믿죠, 그거는. 아. 그건 이미 이제 우리가 탈진실이라 그러죠. 예. 탈진실이 단계로 넘어들었기 때문에 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에 출두했을 때 말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A4 용지 무려 6장 분량에 9분간 그래서 심지어는 현장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왜 안 들어가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자, 이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답정 기소다. 답이 정해져 있는 기소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와 조사를 받기도 전에 답정 기소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전략적인 뭐 보석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뭐 일단 답을 정해놓고 기소랑 예. 답을 정해놓고 거기 끼워 맞추고 있다라는 취지인데 음. 과연 그러냐라는 거예요. 예. 자기 주변들 뭡니까? 자기 측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좀 구속이 되어 있고 아하. 이화영 부지사도 구속이 되고 예. 세 사람이네. 유동규까지 합치면 이미. 그렇죠. 네. 그 밖에도 또 요번에 뭐 화천대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구속되어 있고 이한성, 음. 최우양까지. 네. 이 모든 범죄에서 이재명을 빼면은 설명이 안 되는 범죄들이잖아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무슨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예, 지금 도망갈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당에도 민주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내놓기보다는 그냥 들어가서 수사를 받아서 뭐 그냥 명쾌하게 해소를 해버리면 되는데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서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 당당히 맞서겠다. 성남 FC는
미르재단처럼 사유화가 가능. 미르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때입니다. 미르재단처럼 사유화 가능한가? 이거 성남 FC는 시민구단이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구데타다. 그러니까 완전히 검찰이야말로 정권의 시녀다. 자기를 정치 보복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까지 많이 쏟아내는 현장에서까지. 아니 원래 그 다 그래요. 저 감옥 가보세요. 가서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당신 무슨 죄로 여기 왔습니까? 거기 죄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무죄야. 예. 다 무고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논점이 몇 가지 있긴 해요. 예. 하나는 이런 문제입니다. 미르재단과 다르다. 예. 그러니까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박근혜나 또는 최순실 사인의 것이지만 예. 어차피 그 성남 FC는 성남시 것이 아니냐. 내가 물론 시민구단. 구단주를 하지만 내가 물러나게 되면 어차피 그 다른 사람이 맡게 되어 있는 예. 거고 내가 거기서부터 취할 개인적인 이득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음.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판례상 그게 저는 무관해요. 내가 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그걸 해줄 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3자 그래서 제3자란 말이죠. 예. 자기가 직접 받았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그냥 바로 직접적인 뇌물죄가 되는 건데. 수뢰. 네. 예. 그래서 이게 이미 판례가 나와 있어요. 아.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자기도 알아요 그거를. 음.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씨가 성남시 소유인 성남 FC가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예. 시민의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두 번째 논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너지면 이제 두 번째 논리로 가겠다라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남 FC가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예. 이거는 제3자 뇌물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입증이 될 경우, 법정에 입증이 될 경우에는 예. 그런다 하더라도 나한테 돌아올 거 없고 시민의 이익이 된다. 이런 논리를 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 방어가 되나요? 안 되죠. 아.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이것도 말장난인데 네. 두산의 예를 한번 봐요. 거기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병원 용지. 예. 그걸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상향을 했어요. 거의 한 3배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네. 거의 3배. 2.5배더라고 정확하게. 예, 예. 2.5배가 좀 넘어요. 예? 그다음에 기부 체납 비율을 갖다 15%에서 뭐예요? 10%로 깎아줬단 예. 말이죠. 그거 굉장히 큰 건데. 근데 원래 그 땅을 갖다 두산에 싸게 매입했던 게 바로 뭐냐면 용도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만 지을 수 있게끔. 근데 그걸 풀어줘 봐요. 엄청나게 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작게 잡아가지고 한 두산 측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한 1,649억 원의 이익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자동 그 기부 채납 10% 예. 받았는데 정자동 부지를 좀 받았는데 그게 대충 244억 원이에요. 예. 거기다 광고비로 이제 받은 거 그게 50억이거든.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이 예. 50억을 합치면 그럼 얼마나 300억 되냐면 정도네요. 예, 350억 정도예요. 네. 그럼 빼면 얼마가 나냐면 1,355억 원이 남아요. 원래 이게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가야 될 돈인데 예. 그걸 갖다 특정 개인 사기업한테 준 거잖아요. 아. 그다음에 자기는 성남 FC 그걸 통해서 뭘 얻었냐면 정치적 자산을 얻은 거예요. 예. 그렇죠. 다른 데서는 시민구단들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 이 문제를 갖다가 깨끗하게 해결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 잘하는 이재명.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가 된 겁니까? 경기도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을 그걸로 취한 거죠. 정치적인 예. 이익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빠져나갈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예. 아니, 다른 단체장도 그런 식으로 자기 지역에 축구단의 후원금을 얻을 수 있다면 안 했을 단체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논리가 뭐냐면 대구에 네. 무슨 FC도 뭐또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얼마 받고 경남도 얼마 받고 예. 그렇잖아요. 오케이.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 있었느냐라는 거거든요. 예. 혹시 조건이 걸렸으면 그것도 걸려요. 아.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조건이 걸려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조건을 달았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 두산건설을 비롯해서 네이버, 햇패스 6곳이잖아요. 아하. 근데 이상하게도 후원금을 낸 데를 다 보니까 다 민원들이 하나씩 다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 사람들이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민원을 가진 예. 평소에 민원을 가졌던 그 기업들에 먼저 접근을 해서 아. 실제로 성남시에서 보는 공문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다음에 기업에서 그런 조건을 내건 공문들이 있고 그걸 예. 갖다 검찰이 물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당 대표를 갖다 제1야당의 대표를 부를 수가 있는 예. 거지.